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대학교 윤리교육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한 임명여고 졸업 예정자 김어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임명여고 이번에는 문과 학생이요. 문과 학생으로 서울대의 직윤 전형으로 또 교육학과에 진학한 우리 어진 학생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그 임명여고를 문과인데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송도 사는 친구인데 일단은 교통편이 가장 편리한 학교 중 하나죠. 송도 내에서 말고는. 네. 그죠? 지하철로 한 번에 그쵸. 오면 되니까 왔다 갔다 통학은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음. 그 임명여고를 지망하게 된 이유도 그 기숙사 때문에가 가장 커가지고 원래 막 집에서 집중하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제 집이랑 다른 환경에서 애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럼 동기부여가 어때요? 실제로 그 기숙사 어떻게 내내 있었어요? 네, 이제 1, 2학년 때는 좀 있었고 3학년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맞아요. 갔어요. 잠깐 쉬었었고. 그러면은 1, 2학년 때 어떻게 기숙사에서 쭉 생활했던 게 어진 학생한테는 잘 맞았었나요? 어땠나요? 네, 저는 기숙사 아니었으면 이 정도 성적도 안 나왔을 정도로 기숙사가 너무 잘 맞아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다 보면 좀 혼자 공부하기 싫을 때도 다른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동기부여도 되고 좀 나태해지는 것도 잘 방지가 돼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개 중에 이제 뭐 학생들끼리만 관리 없을 때 그렇죠. 학생들끼리만 있으니까 좀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있고 그렇다고는 했는데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좀 극복을 했어요? 우선 학습실은 이제 선배들도 다 계시니까 막 엄청 시끄러웠던 적은 거의 없었고 강의실이 이제 애들이 컴퓨터로 뭐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이 돼서 좀 시끄럽긴 했는데 근데 학습실 자체는 조용하고 그리고 뭔가 제 성격 자체가 이제 다른 애들 공부할 때도 공부하고 뭔가 다른 애들 공부 안 하면 지금 내가 하면 더 치고 나갈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래 너는 자라. 나는 공부한다. 딱 요 그 마인드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일 텐데요. 자, 그러면은 기숙사. 일단 뭐 기숙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숙사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기숙사 처음에 어떻게 들어갔죠? 일단 맨 처음 들어갈 때 1학년 때. 1학년 때는 중학교 때 성적을 환산을 하고 그리고 저희 때는 입학고사를 봤었어요. 그렇죠. 네. 그 성적을 바탕으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2학기 때부터는 이제 1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성적이랑 내신 성적을 합산해서 그 지원을 받아서 뽑았습니다. 어떻게 뭐 아침에 식사하고 이런 것도 잘 맞았고요? 근데 임용여고가 밥이 진짜 맛없어서 아침 식사하는데 좀 힘들긴 했어요. 워낙 그래요? 맛없기도 하고. 근데 제가 좀 아침을 꼭 먹어야 공부가 돼가지고 너무 맛없다 하면 이제 빵 자판기 같은 데서 요거트나 그런 걸로 대체하긴 했는데 보통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트도 건강하죠. 요거 여러분들 다 케바케예요. 맛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맛없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자, 그러면 송도에서 또 문과를 처음부터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임명여고를 온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잠깐 과학고등학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제 성향상 너무 안 맞아서 이제 부모님이랑 갈등도 있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교대를 지망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진학해야겠다 했는데 사실 교육 자체가 이제 오빠가 교대를 다니는데 오빠 말로는 교대 같은 거는 선발을 할 때 융합적인 인재를 되게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문과 쪽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과학 쪽도 잘하면 굉장히 좋다 해서 이제 임명여고 선배 중에 한 분이
1학년 때 과학 중점이 들어갔다가 2학년 때부터는 문과로 돌려도 된다 하셔서 1학년 때는 약간 이과적 소양을 쌓고 2학년 때, 3학년 때부터 이제 교육이랑 철학 쪽으로 좀 진로를 맞게 설정을 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다 싶어서 실제로 1학년은 과학 중점 네. 반을 다녀가지고 맞아요. 아이들하고 경쟁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이제 문과로 네. 돌려서 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문과 이과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문과라고 하면은 이제 사회 과목을 조금 더 많이 선택을 해가지고 반을 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문과도 충분히 성적 따기에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은 네. 용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임용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 종합 전형을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마 걱정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과학 중점 학교고 또 과학이 조금 메리트가 있는 학교라고 많이 유명하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내가 생기부를 쌓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땠어요? 이제 대회 같은 경우에는 문과 쪽 대회가 굉장히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막 비교과보다는 내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타입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임용여고 선배들이 생기부를 보통 학생들이 많이 초안을 잡아서 작성하는 형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은 제가 알아서 생기부를 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학 쪽 말고도 이 선생님들 자체가 다른 학교보다 훨씬 생기부를 잘 챙겨주신다고 해서 그 점에서도 선택하는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결국 우리 문과 1등으로 졸업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문과 1등 우리 최종 스코어 점수가 어떻게 됐었어요? 등급이? 등급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지원하는 학교마다 다르긴 했는데 그렇긴 하죠. 1.26에서 1.34였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금 붙은 데가 서울대, 연대, 고대 교육학 쪽으로 다 붙었고, 그쵸? 네. 한해대도 상지대까지 우리 붙은 거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들 얘기했지만 1.3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마지노선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돼야지. 그래야지 지금 얘기했던 서울대, 연대, 고대에서도 또 거기서도 이제 면접하고 뭐 다른 학교별 고사 같은 것들을 변수를 제하더라도 좀 안정선으로 만들면 한 1.3 정도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앞에서 끄덕끄덕 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 임용여고 신입생을 위한 조언을 해준다면 특히나 문과. 나 문과인데 아까 어진 학생이 얘기한 것 같이 기숙사도 좀 있고 근데 문과로서 좀 부족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우선 이제 임용여고가 과학 중점이다 보니까 이과 친구들 위한 활동이나 대회 같은 경우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근데 문과는 이제 다른 뭔가 문과 쪽 학교들보다는 정말 대회나 뭐 진짜 외부 활동 같은 게 정말 현저하게 적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본인 진로에 맞게 입학 전부터 미리 진로 방향을 잡고 그거에 맞는 활동을 이제 학기마다 할 거를 생각해 놓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예로 하나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떤 예를 들어서 몇 학년 몇 학기에 나는 요거를 좀 잡으려고 들어갔었다라는 경험담 하나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거. 저는 이제 생기부를 채울 때 그냥 인터넷에서 찾는 것보다는 이제 이미 나와 있는 논문을 읽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항상 뭐 심리학회, 교육심리학회나 교육학회 이런 학회지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교육 불평등을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이제 과목에서 교육 불평등이랑 연계될 수 있는 활동을 계속 넣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육 불평등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그리고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유행하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기부에 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모습들이 실제로 보였었고요. 지금 학회지를 읽었다고 했는데 저도 이 부분에는 너무너무 동의해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우리 이과 관련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문과 학생들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과 학생이 내가 반도체학과를 갈 거야.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주간지나 월간지는 무조건 한두 권은 저는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어진 학생이 말했던 그런 학회지 같은 경우도 사실 인문학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유명하신 분들에 대한 기본 원래 그분들이 썼던 원래 원론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는 파생서도 엄청나게 많고 누가 해석했냐에 따라서 해석도 굉장히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본인 걸로 그리고 그거를 교과목에 넣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소서도 제가 앞에 여기 자소서가 이렇게 3개가 나와 있는데 자소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것들이 또 인상적이었냐면 이 친구 요 자소서만 보면은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얄팍하게 우리 고등학교 공부 요 정도만 한 게 아니고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철학 쪽 저도 이제 철학 쪽으로 조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기는 했는데 철학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소서 쓸 때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됐고 본인은 어떻게 쓰려고 좀 노력을 했나요? 저는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를 진짜 많이 검토해서 이제 생기부에서 제가 가진 관심도나 이제 진로랑 관련된 주제 같은 거를 이제 뽑아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요. 생기부 분석이 네. 가장 먼저 기초가 되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 이제 주변에서 조언을 얻었는데 이제 자소서가 4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약간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그렇죠. 맞아요. 그런 네. 기승전결이 있는 자소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의 번호만 봤을 때도 약간 어떤 활동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하고 그거에 나아가서 더 확장적인 탐구를 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어요. 맞아요. 지금 뭐 자소서를 제가 보기도 하고 또 제가 자소서 교육할 때도 학생들한테 많이 한 거지만 전체가 큰 유기체로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고 또 1번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1번에 처음에 어떤 인상을 줘야 되는데 아까 어진 학생이 말한 대로 여기서 어떤 동기부여가 받았으면은 중요한 건 그거를 3번, 중요한 건 2번, 뭐 4번에서 그걸 어떻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얘기까지 마침표를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요거는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상위권 학생들이 똑같이 얘기하고 또 합격한 학생들은 무조건 그렇게 자소서를 적는 부분이니까 뭐 자소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은 건 이제 조금 도움 받은 왜냐면은 아마 주제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그러니까 생기부 분석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컨설팅을 받아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저도 하고 있지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바라본 거하고 전문가가 바라본 거하고 똑같냐 동일하냐 이거 정도는 봐도 된다고 보고 아마 그리고 첨삭 그러니까 말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2번 쓰는 경향이 있죠. 우리 왜 백발에 흰머리 노인 이러면 뭐 백발하고 흰머리하고 똑같은 말인데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치기 위해서 아마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저는 여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동아리가 인명여고 4대 동아리 안에 들었다는 얘기를 이과 학생들이 얘기를 했어요. 어진 학생이 얘기한 건 아니고. 네. 어진 학생이 있었던 동아리 어떤 동아리예요? 동아리 소개 좀 해주세요. 1학년 때, 2학년 때요? 본인이 그 동아리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네네네네. 그 동아리 얘기해 주세요. 4대 동아리는 아니고 소문이야, 소문. 야, 이과 학생들, 문과 학생들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그런 거, 야, 문과에 그렇게 좋은 동아리가 있던데, 우리 이과에는 이거 있고, 우리는 탁탁탁 이게 3대 동아리 뭐 이렇게 4대 동아리 있는데, 야, 문과도 하나 껴야 되는데, 뭐가 없네. 근데, 괜찮은 동아리, 어진이가 있었던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소문이 조금 많이 나서,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그 교육학 쪽으로 조금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 동아리가 우리 이제 유산으로 계속 남아서 더 좋은 동아리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만든 동아리는 그 멘토스라는 동아리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모의 수업 같은 그거 말하기 전에 이제 제가 동아리를 만든 이유가 이제 교육 관련해서 동아리가 없던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다 교육 봉사 쪽에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동아리 활동으로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교육자로서의 자질은 이제 뭐 실전, 뭐 현장에서 하는 그런 수업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사실 교육학을 이제 배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약간 이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의 수업이나 교육봉사 같은 현장에서의 활동도 넣고 뭐 토론이나 뭐 그런 교육학 저서 같은 걸 읽는 그런 이론적인 활동도 이제 두 가지를 다 잡는 그런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진 학생의 성향이 상당히 많이 투영된 그 활동들 자체가 동아리인 것 같고요. 또 이제 교육학에 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또 그냥 교육 봉사 말고 그렇게 교육학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한 공부라든지 깊이 있는 생각들, 성찰들을 좀 원한다면 동아리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통 질문에서 수상 경력. 아까 얘기했듯이 문과는 수상할 게 많지 않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수상이 그렇게 또 적은 건 아니에요. 뭐 우리 요즘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을 학기당 몇 개 이렇게 쓰지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수상 문과에서는 이런 것들 조금 노리고 아니면은 내가 수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우선은 이제 문과 관련돼서 대회는 이제 2학년 때 1, 2학기 중에 하나를 택해서 쌤들이 계획을 하실 텐데 인문학 특강, 인문학 경연 이쪽으로 아예 대회가 몰아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희 때도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대회 4개에 나가서 그 4개에서 다 견상을 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들으시는 분도 어느 정도 걸르고 들어야 돼요. 워낙 저기 좋은 학생이에요. 훌륭한 학생이에요. 기질 자체가 좋은 학생.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는 거의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 대면으로 만나는 건 처음 만나고 이렇게 문자랑 전화만 연락했는데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얘기했을 때도 이렇게 말을 청산유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탤런트가 있는 친구구나라는 좋은 만약에 선생님을 한다 그래도 좋은 선생님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학기 전에 이제 그 인문학 대회가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이제 토론도 있고 이제 특이하게 막 요리를 주제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발표하는 그런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그 정책을 이제 본인의 진로에 맞게 주제를 펼쳐서 그거를 대회로 녹여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쓰기 대회가 그때 2개, 3개 정도 있어서 이제 글 쓰는 거를 연습하는 것도 좋긴 한데 사실 그거는 쉽지 않아요. 네, 사실 맞아요. 쉽지 않고 맞아요. 그 글 쓰는 거 전 사실 인천에서 자꾸 논술한다고 2학년, 3학년 때 까부는 것도 안 좋더라고 저는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 개인적인 의견은 어때요? 논술이요? 네, 국어 논술한다고 갑자기 한 번도 글을 일기도 독후감도 써본 적이 없는 학생이 갑자기 고등학교 2학년 특히나 3학년 때 야 논술하면은 3등급도 고려대를 가네? 나 논술 한번 해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네네. 논술은 사실 이제 너무 약간 과대 포장되어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 진짜 논술로 정말 전설을 남긴 사람들 있잖아요. 막 5등급인데 어디 학교를 갔다더라. 딱 그 결과만 보고 너무 그것만 보고 이제 그 논술 전형을 택한다는 게 너무 결과론적인 생각 아닌가. 무용담이 너무 많잖아요. 네. 혼자서 막 5등급인데 갑자기 1등으로 붙었다더라 뭐 이런 무용담들이 많으니까 많이 좀 혹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논술 전형을 저는 찍접된다고 자꾸 표현하는데 찍접되면 최저를 못 맞출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 지금 뭐 이렇게 직윤 전형도 그렇고 나머지 전형들도 그렇고 최저를 맞추는 전형들이 몇 개 있었을 텐데 아마 그랬으면 조금 어려웠을 때. 근데 내가 문과인데 그럼 글을 잘 못 써요.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 저희 학교 글 쓰는 그 대회 자체가 그냥 단순히 글을 쓴다기보다는 주어진 책에 대한 내용을 쓴다던가 아니면 주어진 지문 같은 거를 쓴다던가 해서 이제 주어진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핫한 사회 이슈 같은 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회 시즌이 되면 그때 유행하는 뭐 사회적인 이슈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대회에서 주어지는 책을 엄청나게 열심히 읽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준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글 쓰는 걸 조금 해보면 네. 해봤으면 네. 훨씬 더 많이 어때요? 어진 학생 그래서 좀 중학교 때 뭐 아니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글 쓰는 거 연습을 좀 했었던 편이에요? 근데 저는 글 쓰는 거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탤런트도 있고 조기 교육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고요. 개인 질문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숙사에 대한 얘기를 아까 몇 번 했었는데 교내 기숙사에서 이제 융합 학술 발표 대회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쵸? 또 방별 활동 우수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인 거예요. 그쵸? 네. 그 기숙사만 할 수 있는 대회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은 어진 학생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임명역으로 선택하려는 학생들 중에서 그 기숙사에 대한 환상이라고 표현하면 또 좀 그렇죠. 어쨌거나 기숙사에 대한 그런 현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는 좀 알고 임명역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아까 말했던 교내에서 기숙사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저희 때는 기숙사만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총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학기마다 하는 제일 큰 대회가 이제 융합학술 대회라고 해서 방별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참가를 하는 건데 이제 주제는 딱히 없고요. 그냥 정말 융합적으로 탐구하는 그런 학술적인 거를 발표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포스터로 만들기도 하고 포스터랑 PPT를 둘 다 준비해가지고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평가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기숙사 자체가 굉장히 전교권 학생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전교 1등을 안 해본 애가 없을 정도인 네, 전교권 아이들만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회 자체가 수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애들 주제도 진짜 이제 발표날 전까지는 애들 주제를 모르는데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은 주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제 제가 2학년일 때 3학년 언니들이 발표하는 걸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하기는 그렇죠. 어진 학생 윗대 선배들이 네. 조금 우리 소위 말했던 잘 나갔던 잘난 선배들이 조금 있었던 맞아요. 저도 작년이 맞아요. 기억이 나네요. 작년 선배들이 정말 약간 진짜 어느덧 레벨이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융합학술은 이제 방 내에서 이과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막 이제 뭐 계열별로 방을 나눈 게 아니고 각자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문과, 이과 친구들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어떤 한 주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이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문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잡아서 그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생기부에 적을 때도 굳이 수상을 하지 않더라도 생기부에는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적었던 게 이제 나중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본인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었겠고요. 네. 그죠? 근데 저 되게 특이한 게 있었어요. 1학년 때 동아리로 네. 요가 댄스부 그리고 과학 동아리 들었대. 야, 제가 옛날에 우리 3년간 동아리를 배드민턴 1학년 때 배드민턴 동아리, 2학년 때 동네 야산 등산 동아리, 그리고 3학년 때 볼링 동아리 이렇게 듣고 저기 서울대 간 친구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친구 아마 제가 그 친구 때부터 이 인터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렇게 했던 뭐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저거를 하진 못했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거나 하진 못했는데 아무튼 정말로 신기한 동아리를 했었는데 이런 동아리는 오랜만이에요. 신선해요. 자, 들게 된 이유와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 네.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이제 과학 동아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무 어차피 2학년 때부터는 문과로 갈 건데 1학년
때도 문과 동아리를 듣는 것보다는 과학 중점반에 있는 만큼 이제 그 반의 취지에 맞게 저도 이제 과학 동아리를 들어서 뭔가 이과적인 뭔가 실험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탐구 이런 거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뭐 사실 문과 쪽 친구들은 동아리 활동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더군다나 교육 쪽은. 그렇죠. 근데 교육 쪽 친구들이 이제 저희 경쟁자, 다른 학교의 다른 경쟁자 친구들이 뭔가 1학년 때 뭐 똑같이 책 읽고 토론할 때 저는 이제 교육으로서 이과적 소양도 잊지 않고 뭐 실험도 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과학 동아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요가 댄스부는 사실 그 자율 동아리인데 저희 학교는 자율 동아리가 그냥 신청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선착순이에요. 그때 실패를 해서 거기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근데 원래는 어디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이제 그 막 토론 쪽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요가 댄스부에 일단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선생님 막 심부름 같은 것도 해가지고 약간 선생님이 생기부를 잘 써주시게끔 해서 쌤이 지금 그 생기부를 돌아봤을 때도 약간 자신감이라든지 그렇죠. 약간 적극성 그리고 인성 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이런 사실 너무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는 적극적인 친구구나라는 걸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네. 그래요. 맞아요. 실제로 인성적인 부분도 우리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쪽도 인성적인 부분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선생님들을 모실 때 뭐 실력이고 이런 거는 뭐 경력 쌓이면 다 쌓이는 건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요가 댄스부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1학년 때부터 거의 1등급을 독식하다시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니 실제로 1.25에서 1.3이면 1등급 독식한 거 맞죠? 그렇죠? 네. 이과 학생에도 아니 문과 학생에도 불구하고 수학 쪽도 너무너무 등급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러는 이제 중간중간에 국어하고 영어 과목에서 2등급 실제로는 3등급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수학 선행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네. 수상은 한 3-4번 이제 수하는 똑같이 하고 수원은 이제 개념이랑 기본 문제풀이만 2-3번 정도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평균적인 선행을 그렇죠. 사실은 이제 네. 뭐 아까 말했죠. 과거 준비도 네. 했다고 얘기를 한 걸로서는 제가 말하는 가장 기준점 딱 거기거든요. 수원 개념 기본까지 네. 유형 넘어갈랑 말랑 요 정도가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상위권을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선행 네, 정도라고 맞아요. 했는데 딱 그 정도만 하고 네. 갔는데 이제 그 정도를 하고 이제 제가 사실 수학을 좀 좋아하는 과목이긴 해요. 문과긴 하지만 이제 공부할 때도 수학은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내신 준비를 할 때도 수학의 거의 절반 이상을 시간을 할애한 것 같아요. 뭐 수학 시험 하나 준비할 때 이제 기본 문제집부터 약간 고난도 문제집까지 거의 한 6-7권 정도를 풀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 왜 점수가 중간에 들쑥날쑥할 때가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점수를 못 받은 과목이 심화국어라는 과목이거든요. 심화국어를 못 본 이유는 욕해도 돼요? 시원하게. 어차피 졸업하니까. 일단 그 과목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그 1등급이 5명? 6명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 과목을 다 챙기는데 이제 일반고를 가면 전 과목을 다 챙기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파거나 뭐 영어만 파거나 국어만 파거나 수학만 파거나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얘기하기 빌런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영어 빌런, 네. 국어 빌런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네. 친구들이 이제 심화국어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돌아봤을 때 좀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내신을 잘 따게 된 이유가 제가 굉장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약간 공부 쪽에서 자신감도 없고 굉장히 겸손하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애도 아니었고 이제 다른 애들에 비해 막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니까 정말 독하게 뭐 정말 몇 회독을 해서 내신 준비를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마음으로 1학년 1학기 때 시작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제 심화국어는 2학년 때 과목이잖아요. 근데 1학년 내내 1등을 하다 보니까 나는 1등 아닐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잠깐 생겼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 제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독하게 공부를 했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건데 너무 결과에만 매몰돼가지고 좀 겸손함을 잃었다 보니까 뭔가 그 과정에서 노력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가짐. 진짜 이게 어진 학생은 그 저걸로 유명한 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워낙 길고 많다라고 정말로 끈기 있는 학생이 이 친구는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기 앉아서 공부하는 거 봤는데 내가 자러 들어갈 때도 쟤는 공부하고 있더라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영어 같은 경우도 1등급을 쭉 받다가 이렇게 잠깐 미스가 났던 이유는 있을까요? 일단 제가 모든 과목 중에서 영어를 제일 싫어해요. 영어에는 전혀 흥미가 없고 수능 준비할 때도 영어가 너무 싫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저도 등급제가 돼서. 그랬는데 이제 가끔 이제 2등급을 받았던 거는 확실히 공부를 덜 했다는 이유 말고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서술형 같은 거 쓰는 것도 좀 잘 썼었어요? 이제 사실 영어 내신은 서술형은 진짜 약간 공부량에 비례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는 서술형 완전 막힘없이 잘 하다가 이제 공부량이 좀 덜한 것 같다. 그랬을 땐 이제 서술형이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거기 말했던 공부량이라는 거는 이제 지문 암기라고 네. 보면 되겠죠. 근데 2학년 때는 지문이 네. 총 다 합하면 80개가 네. 넘잖아요, 사실은. 네. 이거 다 외웠어요? 근데 저는 막 빈종이에다 지문 다 쓰고 이렇게 외우진 않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못 외우는데 이제 핀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장들은 80지문, 그럼 뭐 핀포인트가 되는 지문이 예를 들어 한 지문 한 두 문장 정도 된다라고 치고 그러면 한 160문장인데 160문장은 그럼 거의 다 그냥 외우다시피 한 거예요? 우선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고 근데 그 문장들이 다 엄청 외우기에 어려운 문장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영어 내신을 준비할 때 이제 계속 말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냥 저는 쓰면서 외우는 타입은 아니고 기숙사에서도 이제 맨날 약간 아무도 없는데 숨어 들어가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완전 발표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공부를 하고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말로 하면서 체화가 된 문장들은 냅두고 진짜 안 외워지는 아니면 진짜 문법이나 그런 게 약간 그냥 말로 그렇죠, 외우기는 그렇죠. 어려운 것 같다 하는 거는 이제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했어요. 거의 영어 임명여고 영어 암기로 점수 따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 또 약간 그렇죠 개인적인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고요. 세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세특 같은 경우는 모든 선생님들이 좀 깐깐하게 활동을 써주고 또 그 세특을 써주는 그 단어 선택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쓴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몇 번의 이렇게 퇴고 과정을 그래도 거쳐서 단어 선택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본인이 좀 받을 수 있었던 건 전교 1등이었기 때문도 있겠죠? 그쵸. 그쵸? 실제로도 네. 있고 또 본인이 조금 더 그렇게 단어에 대한 선택이라던가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넣게 하기 위한 본인의 그 노력이 있었다면 근데 생기부를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손을 봐주셨는데 2학년이랑 3학년 때는
정말 제가 다 썼거든요. 네네네. 그럼 네. 편안하게 말하세요. 왜냐면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인터넷에서 막 세특 예시 이런 거 참고하진 않았고요. 뭔가 이제 그냥 제가 워낙 교육 쪽 활동에 진짜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그런 추가 보고서를 진짜 전 과목을 다 썼거든요. 다 써서 제출하고 이제 막 완전 중구난방으로 썼던 것도 아니고 하나의 큰 주제를 몇 개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게 활동을 되게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문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도 제 진로에 맞게 이제 나중에 면접을 봤을 때 교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실제로 질문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 쪽으로 적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3학년 때 특히나 그 코로나19하고 교육 쪽으로 이렇게 조금 같이 연계해서 쓴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 활동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진행을 한 건가요? 1학년 때는 그쪽 그 페미니즘 관련돼서 네, 조금 맞아요. 깊게 생각을 하셨던 네. 것 같고 2학년 때는 전체적인 교육학과 교육 쪽에 관련된 뭐 심리학이라든가 윤리 쪽 그쪽을 많이 공부하셨던 것 같고 3학년 때는 그 코로나와 관련된 절체절명의 시기였기는 했죠. 사실은 많이 힘들었던 시대이긴 했는데 지금도 아직 안 끝났고 근데 어때요? 그런 활동들 같은 경우는 다 본인이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가요? 네, 일단은 제가 그 코로나19가 사실 코로나19로 약간 직격탄을 맞은 쪽이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굉장한 그래서- 많은 변화가 네.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죠. 근데 이제 사범대 자체가 이제 교사를 만들어내는 쪽이잖아요. 교육인을 양성해내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는 뭔가 서울대 윤리교육과로 완전히 정해가지고 교수님들이라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뭘 공부하기를 바랄까를 생각해 보다가 이제 코로나19,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그리고 이런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이 바뀌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그런 보고서를 썼고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제출을 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교육 쪽에 많이 되게 알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도록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동 공진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풍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이한 거 본인이 했던 나만의 노하우 하나만 열어주신다면 뭐 특이한 게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풍부한 그랬나요? 모습들이 맞아요. 이거 본인은 본인 자소서밖에 아니 본인 저기 생김밖에 네. 안 봐서 모르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그랬는데 뭐 딱히 그렇게 한 건 없답니다. 네. 이게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네. 또 학교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잘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었던 건 아까 얘기했던 해송중 학교에서 그쵸? 중학교 때 그래도 한 전교 4등까지 해봤다가 졸업은 20등, 30등으로 이게 뭐 낮은 등수는 아니에요. 본인 기준으로 그죠? 우리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인명여고 문과에서 그래도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는데 전교 1등으로 졸업한 학생이 뭐 중학교 때 20등, 30등으로 졸업을 했다더라라고 하면은 실제로 처음에 전교 4등이었다 20등, 30등으로 졸업했으면 50등, 60등 점수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한두 번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졸업을 했는데 송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 게 아니고 인명여고로 나오게 된 계기는 아까 말했던 그 기숙사 때문일까요?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에 약간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때 약간 좀 변하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만 공부를 하고 2, 3학년 때는 진짜 막 화장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렇죠. 이렇게 살았거든요. 놀 때도 많으니까. 네. 근데 한 번 이제 엄마 아빠한테 엄청 크게 혼나고 나서 진짜 이렇게 하면 대학 못 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해송 중 학생들은 보통 뭐 해송고, 방문여고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가면 이제 아는 애들도 너무 많고 아, 그래서 뭔가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이제 아는 애들 거의 없는 저희 음. 학년에서도 임명여고를 5명밖에 안 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거의 아는 애들도 없고 기숙사에서 이제 모르는 애들이랑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임명여고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적인 부분은 어땠어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차피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네. 상관은 없었는데 그래도 뭐 수요일 날 일찍 끝나고 네. 이렇게 가거나 그랬을 때도 불편함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일단 사실 좀 불편하긴 했죠. 이제 해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 앞에서 걸어서 10분이면 가는데 이제 임명여고는 지하철 타고도 20-30분이 걸리니까 그리고 그렇죠.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기에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진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오빠도 교대 갔잖아요, 그죠? 본인도 동생도 있어요? 아니요. 아, 동생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임명여고를 송도에서 오려고 하는 제가 전화를 1년에 네. 적어도 한 2-30통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유료로 컨설팅도 진행할 때 송도 분들이 유료로 컨설팅 진행하는 분들도 한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송도에서 임명여고 어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새로 송도에서 임명여고를 지원하려고 그러는 혹은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왔잖아요. 임명여고 들어간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식으로 막 이렇게 하니까 서울대 가더라 한마디 해준다면 우선은 이제 송도에서 중학교 이제 다녔던 친구들은 이제 제 친구들만 봤어도 약간 그 송도 밖에 중학교 친구들을 좀 업신 네, 그런 경우가 그럼요. 굉장히 많아요. 뭐 공부로 따지면은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네, 할 수 좀 있죠. 이제 이해는 가는데 사실 중학교 때 성적은 고등학교랑 막 엄청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대로 가고 그런 거 절대 아니거든요. 이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죠. 정말 자기가 중학교 때 뭐 어디 무슨 뭐 하늘고를 준비했네, 국제고를 준비했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자만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고등학교 내신 공부하면 진짜 망하거든요. 주변에서 맞아요.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저는 과거를 준비하긴 했어도 3학년 때는 이제 어느 학교에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 뭐 지원했던 애도 아니고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확 약간 기어 들어가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어요. 아까 말했던 네. 겸손한 네, 정말. 자세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고등학교 내신 그리고 더군다나 송도 같은 지역에서 이제 임명여고로 진학을 선택했을 때 자, 학군지에서 네. 비학군지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너무 자만함을 가지면 안 되고 이제 고등학교 내신은 더군다나 이제 성실함으로 가장 판가름이 많이 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꼼꼼하게 이제 모든 시험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했고요. 혹시나 제가 못 물어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한마디 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그리고 아까 이 기숙사 대회를 3개 중에 맞아요. 두 개 하나만 하나만 나왔어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하나는 방별활동 우수자를 뽑는 건데 이제 방마다 벌점 제도가 있어요. 상점 제도도 있고 이제 상점은 뭐 이불이나 그런 거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방 청소도 잘하는 그런 경우에 상점을 주고 이제 벌점은 반대의 경우 이제 지각을 하거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뭐 그런 경우에 방별활동 우수자를 학기 말에 표창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저희 때만 잠깐 그 담당 선생님께서 그 재량으로 만들어주신 대회였는데 그 독서록을 제출하는 그런 대회였어요. 뭔가 철학이나 인문이든 뭐 과학이든 자기 진로에 맞는 책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독서록을 작성을 해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선생님이 평가를 하셔서 이제 수상을 해주신 그런 쪽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송도에서 임명여고를 지원하려면 또 문과인데 임명여고를 지원하려는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인터뷰였으면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